번째 경기 말메 대 트벤테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말메는 카라바흐 원정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그 이후 4경기에서 3패를 당하며 주춤했다. 북유럽 팀 중 손꼽히는 강팀이지만 유로파에서는 고전 중이다. 그래도 보테임이 사고를 터뜨리며 주 공격수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냈고 욘센의 중원 공격 전개도 안정적이다. 측면에서 볼린 정도를 제외하면 확실한 윙어가 없긴 하지만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이는 장신 선수들은 즐비하다. 트벤테는 승점 4점이지만 이번 대회에서 1승도 챙기지 못했다. 니스와 올림피아코스 등을 상대로 승점을 따내긴 했지만 홈부진이 결정적이었다. 그래도 원정에서는 3경기 모두 승점을 따내며 아직은 2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다. 단 리그 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스트라이커 람머스가 부상으로 이탈한 점은 아쉽다. 접전을 본다. 트벤테가 최근 리그에서 부진한 것은 맞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중하위권 팀인 브레다에 패하며 연패했고 FA컵에서도 탈락했다. 그래도 힐거스와 반 루이즈 등이 나서는 수비 라인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 레기어의 수비 가담도 원활할 트벤테가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낼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호펜하임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호펜하임은 26위지만 남은 두 경기에서 충분히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릴 수 있다. 후반기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지난 주말 홀슈타인전에서 완승을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다. 팀의 주포인 흘로잭이 2골을 터뜨렸고 크라마리치도 모처럼 골맛을 봤다. 슈투름 그라츠에서 데려온 야르듬즈는 팀 공격진의 새로운 엔진 역할을 했다. 토트넘은 대회를 3연승으로 시작하며 출발이 좋았다. 그러나 갈라타라사라이 원정 패배 이후 승리 추가에 실패하며 9위까지 떨어졌다. 16강 직행을 위해서는 8위 안에 들어야 하는 이번 대회인데 9위기에 남은 일정에서 순위를 끌어올려야 한다. 단 최근 분위기와 경기력 모두 좋지 못하다. 벤 데이비스가 돌아오긴 했지만 드라구신도 부상으로 빠진 수비 라인이 거의 전멸 수준이고 베리발과 파페사르만이 중원에 남았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15위까지 추락한 토트넘이기에 주말에 있을 레스터전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강등권과 승점 차가 아직 8점이고 유로파에서도 성적을 내야 하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크라마리치와 비쇼프가 이끌 홈팀이 쉽게 물러서지 않겠지만 전력 누수가 큰 토트넘 못지않게 수비진이 불안하고 난타전이라면 쿨루셉스키와 히샬리송, 손흥민과 메디슨이 기회를 노릴 토트넘이 밀릴 이유가 없다. 세 번째 경기 메뉴 대 레인저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메뉴는 유로파 시작 이후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다. 그러나 파오크전 승리 이후 3연승에 성공하며 16강 직행권 순위로 올라왔다. 리그에서는 지난 라운드에서 브라이튼에 패하는 등 중위권에 위치해 있는데 유로파에서는 그나마 선방 중이다. 그래도 아직은 플레이오프권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 경기에서 승리가 간절하다. 아모림의 페르소나로 불리우는 디알로를 비롯해 가르나초와 회룬이 스리톱으로 나서 레인저스 골대를 노릴 것이다. 레인저스는 토트넘과 비기며 4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갔다. 스코틀랜드 리그에서는 연승에 성공하며 리그 선두인 셀틱을 추격하는 2위인데 두 개의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노리고 있다. 최전방 공격수인 데저스가 마무리를 확실하게 했고 디오만데와 베런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메뉴의 승리를 본다. 레인저스는 디오만데가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최종 수비와 간격을 최대한 좁힐 것이다. 아무리 경기력 기복이 큰 이번 시즌의 메뉴지만 부담스러운 원정이다. 그러나 강팀 상대로 원정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회론과 저크지 등 피지컬이 좋은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와 경합하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고 페르난데스와 디알로가 해결할 메뉴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페렌츠바롯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승점 13점으로 유로파 전체 5위를 달리고 있다. 분데스리가에서도 슈투트가르트와 라이프치히를 비롯한 경쟁자들을 제치며 3위를 달리고 있는 등 좋은 시즌을 보내는 중이다. 최근 이적 시장에서 팀의 넘버원 스트라이커인 마르무시가 맨시티로 떠나긴 했지만 에키티키와 회룬의 연속골로 도르트문트를 제압했다. 괴체와 크나우프 등 측면의 지원이 안정적이었다. 페렌츠바로스는 니스와 말메 등을 홈에서 잡으며 중위권 순위를 유지 중이다. 최근 수시즌 동안 챔스와 유로파 등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이번 시즌은 다른 모습이다. 헝가리 국가대표팀 공격수인 바르가가 5경기에서 5골을 몰아쳤고 아부파니의 공격 전개도 빼어났다.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본다. 분데스리가 득점왕을 노리던 오마르 마르무시가 맨시티로 떠난 건 아쉽지만 팀에는 에키티케와 크나우프, 괴체가 있기에 큰 문제는 아니다. 홈의 이점을 살리며 경기에 임할 것이고 괴체와 샤이비, 크나우프가 공격을 주도할 프랑크푸르트가 승리를 따낼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라치오 대 레알 소시에다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치오는 루도고레 전에서 승점 1점에 그쳤지만 남은 5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유로파 1위를 질주 중이다. 아약스 원정을 승리했고 포르투와 트벤테 등 각국의 강팀을 모두 제압했다. 4골을 기록하며 유로파에서 팀 내 최다골을 기록 중인 페드로를 비롯해
디아와 이삭센 등의 전방 시너지가 좋았고 카스테야노스가 상대 수비를 계속 몰고 다녔다. 기고와 로마뇰리 등이 중심을 잡은 수비진도 탄탄했다. 소시에다드는 아약스와 키이우 등을 상대로 홈 승리를 거뒀다. 12위의 순위인데 이제 파리안 진입을 노리며 직행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라리가 원정에서 강등권에 머물고 있는 발렌시아에 패했다. 라치오 원정을 위해 쿠보와 웨아사발, 바레네치아와 수시치 등 핵심 선수 4명을 벤치에서 투입하는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 전반 허용한 한 골을 만회하지 못했다. 접전을 본다. 라치오는 이번 유로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며 우승을 노리는 팀이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원정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완승을 따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수시치와 고메스 등이 중원에 나와 수비 보호를 90분 내내 적극적으로 할 원정팀이 버티기로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6번째 경기 PAOK 대 슬라비아 프라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오크는 리가스와 페렌체바로스를 연파하며 22위로 올라왔다. 24위 안에 들면 16강행을 가리는 플레이오프가 펼쳐지는 이번 대회인데 16강행에 대한 가능성을 살렸다. 불가리아 국대주장 출신인 데스포도프가 지브코비치와 함께 팀의 공격을 책임졌고 브랜든이 최전방에서 새로운 엔진 역할을 했다. 오즈도에프의 중원 장악이 살아난 것도 순위를 올린 원동력이었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체코리그의 최강팀이지만 유로파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이다. 오그부와 토마시, 홀시 등 강력한 수비 라인을 보유했고 크리스토스가 수비 라인을 잘 보호하는데 최전방의 마무리가 아쉬웠다. 그래도 3골을 기록 중인 주전 스트라이커 토마시 호리를 비롯해 슈란츠가 나서는 공격진의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접전을 본다. 파오크가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경기다. 그러나 크리스토스가 최종 수비 앞에서 경기 내내 상대의 중원 공세를 저지할 것이고 오그부가 상대 주포인 브랜든을 집중 마크할 프라하의 수비벽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두 팀이 90분 내내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스포츠 당첨의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